여러분, 혹시 집에 들어서는 순간 느껴지는 그 꿉꿉하고 키키한 냄새 때문에 고민하고 계신가요? 환기를 아무리 해도 방향제를 아무리 뿌려도 사라지지 않는 그 냄새 말입니다. 사실 그 냄새는 단순히 불쾌한 것을 넘어서 여러분의 폐 건강을 심각하게 위협하고 있을 수 있습니다. 특히 우리 시니어 세대에게는 더욱 치명적일 수 있죠. 오늘 제가 오랜 임상 경험을 바탕으로 누구나 쉽게 실천할 수 있는, 그러면서도 정말 효과가 확실한 곰팡이 냄새 제거법 5가지를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특히 요즘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갖고 계시는 피톤치드 활용법까지 포함해서 말이죠. 끝까지 들으시면 500원으로도 집안 공기를 숲속처럼 바꿀 수 있는 놀라운 방법을 알게 되실 겁니다. 저는 20여 년간 가정의학과에서 환자분들을 진료해온 박민수 전문의입니다. 그동안 수많은 환자분들, 특히 중장년층과 어르신들께서 원인 모를 기침이나 호흡기 문제로 병원을 찾아오셨는데요. 자세히 들여다보면 상당수가 집안의 곰팡이와 관련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의사로서가 아니라 여러분의 이웃으로서 실제로 제가 환자분들께 권해드렸던 방법들을 낱낱이 공개하려고 합니다. 먼저 많은 분들이 오해하시는 부분이 있습니다. 곰팡이 냄새를 그저 집이 오래돼서 혹은 습해서 나는 자연스러운 현상으로 생각하시는 거죠. 하지만 이건 정말 위험한 생각입니다. 곰팡이가 만들어내는 포자는 눈에 보이지 않을 만큼 작아서 우리가 숨을 쉴 때마다 폐에 깊숙이 들어갑니다. 젊고 건강한 사람이라면 우리 몸의 면역 체계가 이것을 어느 정도 막아낼 수 있지만, 나이가 들면서 면역력이 약해진 시니어 세대에게는 이야기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곰팡이 포자는 폐에 염증을 일으키고 만성 기침의 원인이 되며 심한 경우 알레르기성 폐렴까지 유발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건 곰팡이는 우리가 볼 수 있는 검은 점이나 얼룩으로 나타나기 전에 이미 냄새부터 나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냄새가 난다는 건 이미 곰팡이가 상당히 번식했다는 신호인 거죠. 냄새가 나는 순간부터 바로 대처를 시작하셔야 합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제가 환자분들께 추천드려서 실제로 효과를 보신 5가지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바로 베이킹소다와 식초를 활용하는 방법입니다. 이 2가지는 정말 기적 같은 천연 재료예요. 베이킹소다는 우리가 흔히 부엌에서 사용하는 탄산수소나트륨이라는 물질인데, 약한 알칼리성을 띠고 있어서 냄새를 만들어내는 산성 물질들을 중화시키는 능력이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냄새 분자를 붙잡아서 없애버리는 거죠. 게다가 습기를 흡수하는 성질도 뛰어나서 곰팡이가 좋아하는 환경 자체를 없애버립니다. 식초는 또 어떻게 작용할까요? 식초의 주성분인 초산은 약한 산성을 띠는데, 이게 곰팡이의 세포막을 파괴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곰팡이라는 생명체가 살아가기 위해서는 세포막이 온전해야 하는데 식초가 이걸 공격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곰팡이를 직접 죽이는 살균 효과가 있는 겁니다. 정말 놀랍지 않나요? 우리 부엌에 있는 평범한 재료가 이렇게 강력한 무기가 될 수 있다는 게요. 구체적인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먼저 베이킹소다를 작은 천 주머니나 종이컵에 담아서 냄새가 심한 곳에 놓아두세요. 옷장 구석, 신발장, 싱크대 밑 같은 곳이요. 일주일에 한 번씩 흔들어 주거나 새 것으로 갈아주시면 효과가 계속 유지됩니다. 그리고 식초는 물과 1:1 비율로 섞어서 분무기에 담으세요. 이걸 곰팡이가 생긴 벽면이나 타일, 욕실 구석구석에 뿌려주시면 됩니다. 뿌리고 나서 10분 정도 기다렸다가 마른 걸레로 닦아내면 곰팡이와 냄새가 동시에 사라집니다. 식초 냄새가 걱정되시나요? 걱정 마세요. 식초 특유의 신냄새는 환기를 시키면 30분 안에 완전히 날아갑니다. 여기서 한 가지 팁을 더 드리자면, 베이킹소다와 식초를 동시에 섞어서 쓰시면 안 됩니다. 둘을 섞으면 화학 반응이 일어나서 각각의 효과가 사라져 버려요. 자, 이제 2번째 방법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2번째는 숯을 활용하는 방법인데요. 이것도 정말 놀라운 천연 재료입니다.
숯이 어떻게 냄새와 습기를 잡는지 설명드릴게요. 숯은 나무를 높은 온도에서 태워서 만드는데 현미경으로 보면 표면에 아주 작은 구멍이 무수히 많이 뚫려 있습니다. 이 구멍들의 총 면적을 다 합치면 숯 1g당 무려 300에서 600제곱미터나 된다고 해요. 손바닥만 한 숯 하나가 테니스 코트 한두 개 넓이의 표면적을 가지고 있는 셈이죠. 이 무수히 많은 구멍들이 공기 중에 냄새 분자와 습기, 심지어 유해 물질까지 흡착해서 가둬버립니다. 게다가 숯은 원적 외선을 방출한다는 장점도 있습니다. 원적 외선은 우리 몸의 혈액순환을 도와주고 공기 중에 세균을 억제하는 효과도 있어요. 그래서 예전부터 우리 조상들이 집을 지을 때 바닥 밑에 숯을 깔았던 거죠. 숯을 사용하는 방법은 정말 간단합니다. 시중에서 정화용 숯이나 대나무 숯을 사서 망 주머니에 담아 냄새나는 곳에 놓아두기만 하면 됩니다. 숯은 한번 사면 한두 달은 거뜬히 사용할 수 있고 효과가 떨어졌다 싶으면 햇빛에 서너 시간 정도 말려주시면 다시 재생됩니다. 이렇게 재생해서 쓰면 1년 이상도 사용 가능합니다. 정말 경제적이죠? 자, 여기까지 두 가지 방법을 알려드렸는데요. 하지만 여기서 멈추시면 안 됩니다. 이제부터 말씀드릴 세 가지 방법이 사실 더 중요하거든요. 특히 세 번째 방법은 요즘 정말 많은 관심을 받고 있는 피톤치드를 활용하는 건데 이게 정말 효과가 놀랍습니다. 세 번째 방법은 바로 피톤치드 원액을 활용하는 겁니다. 피톤치드라는 말을 들어보셨나요? 피톤치드가 정확히 무엇인지, 왜 그렇게 효과가 있는지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피톤치드는 나무가 스스로를 지키기 위해 만들어내는 천연 물질입니다. 쉽게 말해서 나무의 면역 물질이에요. 나무는 동물처럼 움직일 수 없잖아요. 그래서 해충이 공격하거나 세균, 곰팡이가 침입하면 도망갈 수가 없습니다. 그 대신 피톤치드라는 강력한 방어 물질을 만들어서 공기 중으로 내보내는 거죠. 이 물질이 해충을 쫓고 세균과 곰팡이를 죽이고 주변을 깨끗하게 유지합니다. 우리가 숲속에 들어가면 공기가 맑고 상쾌하게 느껴지는 이유가 바로 이 피톤치드 때문입니다. 피톤치드의 성분을 보면 테르펜이라는 물질이 주를 이루는데 이게 정말 신기한 능력을 가지고 있어요. 첫째, 강력한 살균 효과가 있습니다. 공기 중에 세균과 곰팡이 포자를 만나면 그것들의 세포벽을 파괴해서 죽여버려요. 둘째, 우리 몸의 면역 세포를 활성화시킵니다. NK세포라고 해서 암세포나 바이러스에 감염된 세포를 찾아서 제거하는 우리 몸의 특수부대 같은 존재인데요. 피톤치드를 흡입하면 이 NK세포의 활동이 활발해진다는 연구 결과가 많이 있습니다. 셋째, 스트레스를 줄이고 마음을 안정시키는 효과도 있어요. 그러니까 피톤치드는 단순히 냄새만 없애는 게 아니라 곰팡이를 직접 죽이고 우리 몸의 면역력까지 높여주는 일석삼조의 효과가 있는 겁니다. 정말 대단하지 않나요? 시중에서 피톤치드 원액을 구매하실 수 있는데 편백나무나 소나무에서 추출한 제품을 선택하시는 게 좋습니다. 구매하실 때 주의할 점은 반드시 원액인지 확인하셔야 한다는 겁니다. 원액을 사서 직접 희석해 쓰시는 게 훨씬 경제적이고 효과도 좋습니다. 사용 방법을 알려드릴까? 먼저 가장 간단한 방법은 분무기를 활용하는 거예요. 피톤치드 원액을 물과 1:10 비율로 희석합니다. 이걸 분무기에 담아서 옷장 뒤, 벽장 안쪽, 가구 뒤처럼 환기가 잘 안 되고 곰팡이가 생기기 쉬운 곳에 뿌려주세요. 한 가지 주의하실 점은 벽지나 천에 직접 뿌릴 때는 구석진 곳에 먼저 소량을 테스트해 보시라는 겁니다. 두 번째 방법은 지속 효과를 노리는 겁니다. 작은 천 조각이나 솜에 피톤치드 원액을 서너 방울 떨어뜨려서 옷장 구석이나 서랍 속에 넣어두세요. 그러면 며칠 동안 은은하게 향이 나면서 곰팡이를 예방하고 옷에 좋은 향까지 배게 됩니다. 피톤치드는 정말 500원에서 1000원 정도면 충분히 효과를 볼 수 있는 경제적인 방법입니다. 원액 한 병이 10,000원에서 20,000원 정도 하는데 희석해서 쓰면 몇 달은 거뜬히 사용할 수 있거든요.
자, 여기까지 세 가지 방법을 알려드렸습니다. 하지만 조금만 더 인내심을 가지고 들어주세요. 네 번째, 다섯 번째 방법도 정말 중요하거든요. 네 번째 방법은 햇빛과 환기를 최대한 활용하는 겁니다. 먼저 햇빛부터 이야기해 볼까요? 햇빛 속의 자외선은 천연 살균제입니다. 자외선은 세균이나 곰팡이의 DNA를 파괴해서 번식하지 못하게 만들어요. 곰팡이는 특히 자외선에 약합니다. 곰팡이 포자가 자외선에 노출되면 30분 안에 대부분 죽어버려요. 게다가 햇빛은 습기를 말려주는 역할도 합니다. 아침에 해가 뜨면 집안의 모든 커튼과 블라인드를 활짝 열어주세요. 그리고 이불이나 베개, 쿠션 같은 것들은 가능하면 창가나 베란다에 내놓고 햇빛에 쬐어주세요. 이때 양면을 다 햇빛에 노출시키는 게 중요합니다. 옷장이나 신발장도 일주일에 한 번 정도는 문을 활짝 열고 햇빛이 들어오게 해주세요. 이제 환기 이야기를 해볼게요. 우리가 집에서 생활하면서 호흡을 하고 요리를 하고 샤워를 하면 공기 중에 습기와 이산화탄소가 계속 쌓입니다. 이 습한 공기가 집안에 갇혀 있으면 곰팡이가 아주 좋아하는 환경이 되는 거죠. 하루에 최소 두세 번 아침 저녁으로 창문을 활짝 열고 10에서 15분씩 환기를 시켜주세요. 이때 중요한 건 맞바람이 통하게 하는 겁니다. 한쪽 창문만 열면 공기가 제대로 순환이 안 돼요. 가능하면 집의 양쪽 창문을 다 열어서 공기가 쭉 통과하게 만들어 주셔야 합니다. 특히 요리를 한 후나 샤워를 한 후에는 반드시 환기를 해 주셔야 합니다. 겨울철에는 추워서 환기를 꺼리시는 분들이 많으신데 이게 정말 위험합니다. 겨울철에도 하루에 한두 번은 꼭 짧게라도 환기를 시켜 주셔야 합니다. 환기와 햇빛, 이 두 가지는 돈 한 푼 안 들고 할 수 있는 최고의 곰팡이 예방법입니다. 자, 이제 마지막 다섯 번째 방법입니다. 여기까지 잘 따라오셨습니다. 이 마지막 방법이 사실 가장 중요할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많은 분들이 곰팡이를 없애려다가 오히려 건강을 크게 해치는 실수를 하시거든요. 다섯 번째는 락스, 즉 표백제를 올바르게 사용하는 방법입니다. 그리고 절대로 해서는 안 되는 위험한 실수들에 대해서도 말씀드리겠습니다. 락스는 분명히 강력한 살균 효과가 있어요. 주성분이 차염소산나트륨이라는 화학 물질인데 이게 곰팡이와 세균의 세포를 완전히 파괴해 버립니다. 하지만 락스는 양날의 검입니다. 제대로 쓰면 아주 효과적이지만 잘못 쓰면 우리 몸에 심각한 해를 끼칠 수 있어요. 먼저 올바른 사용법을 알려드릴게요. 락스는 절대로 원액 그대로 사용하시면 안 됩니다. 반드시 물에 희석해서 써야 해요. 일반적인 청소용으로는 물 10리터에 락스 한 컵, 그러니까 약 200ml 정도를 섞으시면 됩니다. 희석한 락스 용액을 곰팡이가 핀 부분에 발라주세요. 뿌리기보다는 천이나 스펀지에 묻혀서 바르는 게 더 안전합니다. 바른 후에는 10분 정도 기다렸다가 깨끗한 물로 여러 번 닦아내야 합니다. 이게 정말 중요해요. 그리고 락스를 사용할 때는 반드시 고무장갑을 끼셔야 합니다. 마스크도 꼭 착용하세요. 사용 중에는 반드시 창문을 활짝 열어 놓으셔야 합니다. 자, 이제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절대로, 정말 절대로 해서는 안 되는 실수들을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 락스와 산성세제를 절대 섞지 마세요. 특히 식초나 구연산, 변기 세정제 같은 산성 물질과 락스를 섞으면 염소 가스가 발생합니다. 이 가스는 제1차 세계대전 때 화학 무기로 사용됐을 만큼 독성이 강해요. 흡입하면 눈과 목이 화끈거리고 기침이 심하게 나며 심한 경우 폐에 염증이 생기거나 호흡 곤란으로 응급실에 실려 가실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락스와 암모니아 성분이 들어간 세제도 절대 섞으면 안 됩니다. 유리 세정제나 일부 주방 세제에 암모니아가 들어있는데 이것도 락스와 섞이면 클로라민이라는 독성 가스가 발생해요. 세 번째, 락스를 뜨거운 물에 섞지 마세요. 뜨거운 물에 섞으면 염소 가스가 더 빨리 더 많이 발생합니다.
반드시 찬물이나 미지근한 물에 희석하셔야 해요. 네 번째, 락스를 사용한 후에는 손을 깨끗이 씻고 그 손으로 얼굴이나 눈을 만지지 마세요. 다섯 번째, 락스 용액을 만들어서 보관하지 마세요. 시간이 지나면 효과가 떨어질 뿐만 아니라 혹시라도 다른 사람이 그걸 모르고 마시기라도 하면 정말 큰일 납니다. 여섯 번째, 천식이나 만성 호흡기 질환이 있으신 분들은 가능하면 락스 사용을 피하시는 게 좋습니다. 대신 앞서 말씀드린 베이킹소다, 식초, 피톤치드 같은 천연 재료를 사용하세요. 일곱 번째, 락스를 사용한 날은 그 공간을 최소 몇 시간은 환기시키고 나서 들어가세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는 가정에서 락스 사용을 그다지 권장하지 않습니다. 위험 요소가 너무 많거든요. 앞서 말씀드린 네 가지 방법만 잘 활용하셔도 대부분의 곰팡이 문제는 충분히 해결됩니다. 자, 여기까지 5가지 방법을 모두 말씀드렸습니다. 정말 긴 시간 동안 집중해서 들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제 한번 정리를 해볼까요? 첫 번째, 베이킹소다와 식초를 활용하는 방법이었습니다. 베이킹소다는 냄새를 중화시키고 습기를 흡수하며 식초는 곰팡이를 직접 죽이는 살균 효과가 있습니다. 두 번째, 숯을 활용하는 방법이었어요. 숯에 무수히 많은 미세한 구멍이 냄새와 습기를 흡착하고 원적 외선으로 공기를 정화합니다. 세 번째, 피톤치드 원액을 활용하는 방법이었습니다. 나무가 만들어내는 천연 방어 물질인 피톤치드가 강력한 살균 효과와 면역력 증진 효과까지 있습니다. 네 번째, 햇빛과 환기를 최대한 활용하는 방법이었어요. 햇빛의 자외선이 곰팡이를 직접 죽이고 환기를 통해 습한 공기를 내보내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말씀드렸습니다. 다섯 번째, 락스를 올바르게 사용하는 방법과 절대 하면 안 되는 위험한 실수들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특히 락스와 산성 세제를 섞으면 독성 가스가 발생한다는 걸 강조했습니다. 이 5가지 방법을 꾸준히 실천하시면 여러분의 집은 곰팡이 없는 깨끗하고 건강한 공간으로 변할 겁니다. 그리고 그건 단순히 냄새가 없어지는 것 이상의 의미가 있어요. 여러분의 폐 건강이 지켜지고 면역력이 강해지고 매일 아침 상쾌한 기분으로 하루를 시작할 수 있게 된다는 뜻입니다. 제가 20여 년간 환자분들을 진료하면서 느낀 건 건강은 거창한 데서 나오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매일매일 작은 습관들이 쌓여서 만들어지는 거예요. 환기 한 번 더 하고 햇빛 한 번 더 드리고 천연 재료로 집안을 깨끗하게 관리하는 이런 작은 실천들이 10년, 20년 후에 여러분 건강을 결정합니다. 곰팡이 냄새는 절대 사소한 문제가 아닙니다. 지금 당장은 괜찮은 것 같아도 시간이 지나면서 여러분의 호흡기를 서서히 망가뜨립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린 방법들은 모두 제가 직접 환자분들께 권해드렸고 실제로 효과를 본 것들입니다. 어려운 것 하나도 없어요. 중요한 건 실천입니다. 오늘 이 영상을 보신 후에 당장 오늘부터, 아니 이 영상이 끝나는 순간부터 한 가지라도 실천해 보세요. 베이킹소다 한 봉지 사서 옷장에 놓아두는 것부터 시작하셔도 좋고 창문 활짝 열고 10분간 환기하는 것부터 시작하셔도 좋습니다. 작은 시작이 큰 변화를 만들어냅니다. 저는 의사로서 약을 처방하고 치료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 예방이 최고의 치료라고 믿습니다. 질병이 생긴 후에 병원을 찾는 것보다 질병이 생기지 않도록 환경을 관리하는 게 훨씬 더 중요해요. 그리고 그 환경 관리의 시작이 바로 집안의 곰팡이를 없애는 것입니다. 곰팡이가 없는 깨끗한 집에서 사시면 호흡기 질환의 위험이 확 줄어듭니다. 감기도 덜 걸리고 알레르기 증상도 줄어들고 밤에 숙면도 취할 수 있어요. 수면의 질이 좋아지면 낮 동안의 활력도 올라가고 면역력도 강해집니다. 이게 다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작은 실천 하나가 여러분의 삶 전체를 바꿀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건 여러분 자신만을 위한 게 아닙니다. 함께 사시는 가족들, 특히 손주들이 놀러 왔을 때 깨끗한 공기를 마시게 해주는 거예요. 할머니, 할아버지 집에 가면 공기가 좋아라는 말을 듣는다면 얼마나 뿌듯하시겠어요?
그게 바로 여러분이 가족들에게 줄 수 있는 최고의 선물입니다. 제가 진료실에서 환자분들을 만나면서 가장 보람을 느낄 때가 언제인지 아세요? 환자분이 다시 오셔서 선생님, 그거 해봤더니 정말 효과가 있네요. 고맙습니다라고 말씀하실 때예요. 그때 느끼는 기쁨은 말로 표현할 수가 없습니다. 오늘 이 영상을 보시는 여러분도 꼭 그런 경험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혹시 주변에 곰팡이 냄새 때문에 고민하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이 영상을 꼭 공유해 주세요. 건강 정보는 나눌수록 더 많은 사람들이 건강해질 수 있으니까요. 그리고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버튼도 눌러주시고 구독과 알림 설정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여러분의 건강을 지키는 데 도움이 되는 실용적인 정보들을 계속 가져오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말씀드립니다. 곰팡이 냄새 절대 가볍게 여기지 마세요. 오늘 당장 실천하세요. 여러분의 폐가, 여러분의 건강이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500원으로도 할 수 있는 기적, 오늘부터 시작하시면 됩니다. 건강한 집, 건강한 삶은 여러분의 작은 실천에서 시작됩니다. 숨막히는 고통에서 벗어나 상쾌한 숲속 공기를 매일 마시는 그날까지 제가 항상 응원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가정의학과 전문의 박민수였습니다. 건강하세요, 여러분. 감사합니다.